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의 얼마나 했죠, 저희가 기간이? 시작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시작했죠, 음, 저희가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 해가지고. 1년 됐나요? 넘었나요? 어, 이제 거의, 잠깐만, 1년 된 것 같은데? 1년 됐어요. 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2번 정도가 한계일 것 같아요. 숙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두 번이. 그쵸. 좀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평일에 한 번, 아, 주말에 한 번. 네. 그럼 진도를 좀 더 빨리 뺄 수 있겠죠. 음, 그렇게 가정하면 6개월. 그쵸? 6개월 해야 그냥 기본기 정도 이제 뗀 느낌이죠. 음, 그럼 거기서 이제 뭐, 포폴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또 뭐, 유니티 언어 이런 것도 배우고 하면, 어, 1년 안에 취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음, 이제는 조금 공감되시나요? 네.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게임 회사 학원이나 이런 거 통해서 취업할 친구들한테 2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음, 왜냐면 기본기 숙련도 올리는데 6개월에서 1년.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의 안 쉬고 죽을 듯이 달려야 또 포폴 만드는 거 한 1년. 그래도 서류가 떨어지죠. 음. 음. 그 편입학은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거 방송통신대학교나 뭐 이런 거. 사이버대나. 아, 내, 내년에 음. 1학기 때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어차피 2년만 하면 졸업장 나오지 않나요? 네, 어. 교양 안 하고 전공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위가 없이 이제 구직을 하고 그랬었는데 있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훨씬 낫고 그거는 시간 나실 때 주말에만 하면 되니까 졸업만 목적으로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것도 막 4.0 이상 뭐 A를 맞을 생각을 한다. 그럼 그거에 시간 올인해야 되는데. 근데, 네. 그, 그, 애플을 맞을 수도 있나요, 거기가? 맞을 수 있죠. F 잘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F 잘 나와요. 네, 그러면은 학점을 못 따는 거죠? 네, 못 따죠. 아, 칼같이 F입니다, 거기는.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중간에 오프라인도 나가서 출석 체크도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80%, 70%는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제 뭐 과제 제출하거나 시험 보거나 이런 건 다 그냥 똑같이 보는데, 네. 그러면 그, 왜 F가 나올 수 있냐? 항상 시험 범위, 전 범위가 체크한 건 다예요. 전공 하나 전부 다. 공부 깊이가 막 깊진 않은데 양이 많아요. 요양을 해도 전부 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면 F가 나옵니다. 아마 시스템이 그 과제 같은 거 있고, 그리고 시험 있고, 과제, 시험, 출석 이렇게 해가지고 100점 만점 중에 요거 한 30점, 그리고 출석 20점,
요거 50점 정도 되거든요. 네, 출석하고 과제 제출해서 한 25점 이상 맞고, 사실 여기 있는 거 가가지고 다 객관식이잖아요. 전부 다 찍기만 해도 F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근데 이 찍는 게 잘못 찍으면 F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책 한번 봐주고 기출문제 한번 봐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못해도 한 70점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70점. 과제는 뭐가 있나요? 과제는 그냥 일반 대학교 과제 똑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는다. 그쵸? 그러면 뭐 본인의 철학관에 대해서 뭐 주제를 건져주고 뭐 A4 용지 3장 분량으로 보고서 레포트를 써오시고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어, 아, 그리고 뭐 씨뿔뿔 수업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예제 문제 같은 걸 이렇게 내주거든요. 뭘 구현하라고. 음, 그러면 그거 구현해오면서 이제 코드 제출하고 뭐 실행 파일 제출하고 이게 똑같은 또 숙제고. 음, 대학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왜 계속 여러 데 얘기하냐. 우리가 오프라인 다닐 시간 없잖아요. 네, 예. 온라인 다녀야 되는데 사이버 대학교랑 이제 방송대학 방송통신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조금 비싸 등록금이 한 100만 원대 해요. 근데 여기는 3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음, 싸거든요. 진짜 싸고 3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학생 이메일을 줘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쓸 수 있는 국제 학생 이메일을 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피스 365. 음, 이거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윈도우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게 또 두 개가 있어요. GitHub 프로 버전. 요거 무료 되고요.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 요거 그 코드 자동 AI가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얘인데, 요게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요거를 좀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용도로만 써. 이런 거 하드 코딩 있죠. 뭐 문제 풀면서 뭐 초기하고 하드 코딩 막 해주잖아요. 그거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학생 이메일 없어져도 계속 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얘가 한 달에 한 2만 원 해요. 음, 그러면 1년에 48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오피스 뭐하고 하면은 한 달에 60만 원, 1년에 60만 원 등록금이 그렇게 아깝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코드 정리해주고 그런 그 또 툴이 있거든요. 리쉐이퍼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쉐이퍼. 네. 자기가 만든 코딩 스탠다드에 맞춰서 코드를 정리해줍니다. 정리. 줄 맞춰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실행상 오류가 있을 것 같은 거 조금 찾아주고. 얘도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이메일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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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료로 지금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 딱히 아깝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올해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졸업 신청하면 되거든요. 이제 네, 올해 이제 학점을 따고. 근데 일단 유예를 1년 걸어놨어요. 이거 쓰던 거 좀 무료로 더 쓰려고. 아, 그리고 그거 된다. 원드라이브 있죠. 네. 원드라이브 1테라 쓸 수 있고. 구글 졸업하면 드라이브, 이메일이 막혀요? 네? 졸업하면 이메일이 막히나요? 안 바뀝니다. 이메일 남아있어요, 얘네들은. 어, 그리고 이메일 물어봤는데, 원래 졸업하면 이메일 없애거든요? 네. 근데 방통대는 남겨둔대요. 그럼 졸업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건 한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남겨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이 가성비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옛날엔 구글 드라이브 공짜였거든요. 네.
무제한 공짜였어요. 무제한. 근데 이거 1인당 100메가로 줄였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어떤 개인이 학생이었겠죠? 뭐냐. 펩타바이트 위에가 뭐죠? 베타? 아무튼 이 뭐 300 페타바이트인가 뭐 이걸 쓰고 있었대요. 혼자서. 방통대 이거 30만 원 결제하고. 한 학기 30만 원,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네. 이 정도 용량이면은 저 AWS나 뭐 이런 거 갖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6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한 그 1000만 원은 내야 될걸요? 그 60만 원에 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이제 가입해가지고 그 뭐야 회사 자료 같은 거 쓴 거 같거든요. 음, 그래서 막았어요. 너무 하더라고. 적당히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무제한이어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도 한 5, 60, 1테라 가까이 썼던 것 같은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한번 가입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잠 좀 하다 갈게요. 자, 왜 제가 전공 저거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좀 많이 줄었어요, 채용이. 어, 클라이언트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입을 이렇게 딱 놓고 볼게요. 원래 1, 3년까지도 지원하지만 그냥 딱 신입만 놓고 일단 봅시다. 그럼 몇 건이 뜨죠? 지금 그 방송, 뭐지? 화면 공유하고 계신가요? 화면 공유. 네. 꺼져 있네요. 잠시만요. 자, 보이시나요? 네. 53건이 떠요. 53건. 클라이언트 신입. 신입. 아, 53건. 근데 여기서 허수 좀 빼야죠. 왜?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 이스트 게임즈, 웹제이, 포그 이런 애들 그냥 1년 내내 올라와 있는 공고잖아요. 그래요? 네. 그냥 항상 올려놓습니다. 안 뽑아도. 물론 괜찮은 사람이 오면 뽑겠지만. 요 공고거든요. 대기업들 일단 제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중소기업 위주로 좀 보자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 오래된 거 이런 거 빼고. 그쵸? 당장 진짜 채용이 필요한 거는 이런 애들이에요. 그쵸? 음, 그러면 이거 보충력 빼고, 보충력은 인건비가 싸겠다면 회사에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 두 개 있죠. 네. 그리고 요 정도까지 좀 볼까? 대기업 일단 뺍시다. 왜냐면 우리가 당장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넥슨 이런 거 다 빼보세요. 빼보면 기획이고 2명, 3명, 그쵸? 3명, 4명, 여기 보면 4명, 5, 6, 7, 8, 그쵸? 8, 9, 경력 빼고 10, 11, 12, 13, 끝났죠? 14, 14개가 끝입니다. 14개가 끝이죠.
보이세요?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자가 기본적으로 몰릴 거예요. 그러면 경쟁자가 많아지면 서류에서 떨어뜨리는 인원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서류에서 포트폴리오가 들어가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전공을 했냐 안 했냐 정도 내용 한 줄은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된 거 이제 이런 거 좀 보면 한 달 정도. 보통 그 게임 취업은 여기가 단가요? 그쵸? 여기에 웬만하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없네요. 네, 진짜 없죠? 자, 한 달 지난 거 경쟁률 한번 볼까요? 한 달. 요거 9월 24일. 지금 며칠 지났죠? 한 달 전에. 9월 초에. 요것도 안 되고. 요거는 못 봐요. 자체 지원 회사들은. 이런 거 볼까? 8월 22일이면 한 달 한 반쯤 지났죠, 모집한 지. 이거 지원 현황 통계 보는 겁니다. 이건 또 50명인 회사, 삼국지 W 모바일. 몇 명 지원하죠? 80명 지원합니다. 그쵸? 아마도 한 명이나 뽑을 것 같은데. 샘플이라고 돼 있는데. 샘플인가? 로그인 해야 되네. 아, 자, 로그인 해볼게요. 네, 결제하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결제돼 있어서. 끝났나? 안 묶어서 80건인데. 아까 뭐였죠? 어떤 회사였지? 요거죠? 아이고, 100명이 아니네. 몇 명이에요? 음, 저 정도 규모의 회사 지원자 수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결국 이 인원들 다 면접 볼 수 없잖아요. 아유, 음. 그러면 서류에서 아마 갈릴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입니다, 서류에서. 하나는 뭐죠? 아마 학교가 판단의 제일 기준이 되는 척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 조금 누를 수 있는 거. 또 하나. 경력이죠, 경력. 그 두 개가 아마 제일 큰 기준이 될 거고, 몇 군데 좀 더 봐볼게요. 다 300대 1은 아니겠죠? 여기 지금 4일 전에 올라온, 4일 전에 올라온 것, 그쵸? 4일 만에 몇 명이에요? 4일 만에 몇 명이죠? 73명입니다. 네, 73명이죠. 여기 지금 일주일도 안 되는데 거의 73명이 지원했는데, 제줄 이제 플러스 예정인 사람이 45명. 아마 여기 다 거르지 않을까. 여기서도 지금 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용기 있다. 5천 이상. 그쵸? 진짜 없습니다. 근데 지원자는 제가 봤을 때 역대급으로 많아요.
제가 뭐 모든 지원자를 받아보진 못했겠지만 그 역대급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IT 시즌에 컴공이 엄청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코로나 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그 시즌. 그 친구들이 이제 막 졸업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100명 남짓이 안 됐어요. 한 학과에. 근데 요새는 그 컴공이나 이런 데가 기본 300명이 다 넘어간대요. 학교마다. 그래서 늘어났잖아요, 사람이. 늘어났고 컴퓨터공학 졸업한 사람 진짜 많죠, 요새 보면. 아마 젊은 애들 보면 진짜 많은 걸 좀 체감하실 텐데 그러니까 사람도 엄청 많아져서 그 경쟁률이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그 뭐 조금 더 준비해서 뭐 큰 회사 가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업계에 일단 발을 담궈야 돼요. 그래서 호룡님이 이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업계이긴 하지만 업계에 일단 발을 담그고 돼서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면적이 일자리 양이거든요? 그쵸? 네. 적분.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럼 지금 지원을 했을 때는 이만큼이잖아요, 일자리가. 떨어질 확률이 좀 더 크겠죠? 네. 근데 내가 뭔가를 더 준비해. 근데 이 지원자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한 이 정도 속도로 늘어난다고 봅시다. 그래서 한 이만큼 왔을 때 한 요만큼 지원자가 늘었어요. 근데 내가 지원할 그럼 일자리는 이 정도 면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리가 많아졌으니까 내가 조금 더 준비해서 뭘 하면 경쟁력도 생길 거고 해서 그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좋은 회사에. 네. 그래서 이런 시기 때는 조금 더 뭐 그래도 길면 안 돼요. 1년은 넘어가면 안 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준비해서 뭐 조금 큰 회사 노려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게임 IT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축소하는 시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그럼요. 정점을 찍었잖아요, 이미. 그쵸? 음. 정점을 찍고 요렇게 하락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음.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만큼의 이미 일하고 있는 파이가 있어요. 그 경력자들이죠. 근데 일자리가 계속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만큼이었다가 한 이만큼 떨어졌다고 봅시다. 내가 한 1년 더 늦게 준비해가지고 그쵸? 근데 이 경력자 파이는 그대로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내가 들어갈 확률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를 제껴야 돼요? 동력을 제껴야겠죠. 경력을 제껴야겠죠. 여기 이 파일을 경력자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입 공고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경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긴 지금 힘들어. 그쵸? 그럼 뭐야? 다른 사업으로 일단 넘어가야죠. 줄어들진 않는 사업들은 또 있잖아요. 뭐 SI든 뭐든. 그쵸? C++ 또는 C샵 쓰면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 쌓고 그때 경력자들과 걸 수 있을 때 들어와야죠. 지금 아까 300대 1 나오는데 그쵸? 경력직 그 지원 현장 이런 거 보면은 한 30대 1, 10대 이렇게 나와요. 많이 줄죠. 거의 10분의 1 줄어버리죠. 10배. 그래서 무조건 발을 담궈야 됩니다. 인데 대부분의 취준생 분들이 많이 되지만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인 시기라는 거죠. 사업 시기가. 물론 이제 정말 나라가 이제 뭐 갑자기 뭔가 뭘 하나 맞아가지고 기름이 나왔어 우리나라에. 그쵸?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확률이 더 큰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 아니면 이게 산업이 이렇게 크는 나라로 옮겨가던가. 해외. 해외도 아마 선진국보다는 저기 뭐냐, 개도국 나라들이 이렇겠죠? 그래서 한번 뭐 베트남 개발, 게임 개발 현황이나 이런 거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베트남이 크고 있으니까. 베트남이 지금 전 세계 그 성장률 1위 국가래요. 아, 그래요? 네. 격차가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또 외국인들 몸값은 외국인들 몸값 맞춰서 또 거기서 채용해주니까. 그런 것도 좀 봤죠? 좀 전략을 세워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호룡님이 준비할 시기 뭐 한 1, 2년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치면 늦출수록 손해라는 거. 취업은 무조건 지금 내가 이번에 됐으면 무조건 가는 게 이득인 겁니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겠지. 지금이 뭐예요? 지금이 고점이에요. 지금 된 데가 제일 나가 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곳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해볼까요? 네. 자, 우선순위 큐. 우선순위 큐. 노드를 저장해두는 자료 구조 중 하나이다. 팝할 때 저장된 노드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노드가 먼저 나온다. 통상적으로 C++에선 프리오리티 큐는 if로 구현이 되어 있다. STL에서도 역시 if를 사용한다. 요 q 헤더를 추가하면 됩니다. q 헤더를 추가하고, 자, 어떻게 만드냐? std priority q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임의의 데이터를 이렇게 랜덤으로. 이런 거 코파일럿이 해줘서 좀 편한 겁니다. 그러면 한 줄씩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보면 할당했죠? 10 들어갔습니다. 10. 자, 근데 0번에 10이 들어가 있죠? 자, 네. 30 들어갑니다. 몇 번으로 옮겨져요? 삼십. 1번에 10이 들어갔고 0번에 30으로 올라와요. 네. 자, 20 들어갈게요. 그럼 위로 쌓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냥 밑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 어때요? 지금 얘는 아마 항상 최대값이 몇 번으로 들어가 있다? 0번. 0번. 그래서 프리오리티 큐는 10이죠? 맥스 10이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탑에는 항상 최대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위에 있는 값을 확인하고 싶다. 탑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힙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힙이 뭐냐? 앞에서 한번 안 했었나? 그 메모리 힘 영역을 쓰는 건가요? 아니요. 이름이에요. 데이터 자료 구조의 이름. 아, 자, 또 같이 설명을 해보죠. 힙.
자, 여기 나오죠? 아, 힙은 완전 이진트리 기반 자료구이며 최대값, 최소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자료구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틀이에요, 틀이. 틀인데 데이터가 들어가는 시점에 얘가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코드도 요거랑 맞춥시다. 근데 얘는 Q잖아요.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트리를 가지고 있고 뭐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Q에다가 뭐 옮기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름을 그냥 프리오리티 Q라고 지은 겁니다. 이름을 그냥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아까 그 뭐지? 그 조사식에서 보면은 그냥 0, 1, 2, 3, 4 이렇게 쭈루룩 그, 순서대로 들어가죠. 네. 근데 어느 특정 시점에 정렬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이거 같이 볼게요. 0번에 3 들어갔죠? 근데 아마 7 누르면 두 개 위치가 바뀔 거예요. 그쵸? 바뀌었죠? 네. 0번에 3이었는데 6 들어가면 또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다가 또 4랑 뭐랑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4랑 5번이랑 요거랑 4번이랑 그래서 특정 조건으로 정렬을 어느 정도 해놓습니다.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숫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쵸? 8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8. 근데 8이 이쪽에 있으면 나중에 얘가 나갔을 때 뭔가 바꿀 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다 6을 넣고 여기다 8을 넣고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바꿔줍니다. 그 조건들이 이제 구현이 돼 있겠죠? 한번 안에 한번 볼까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트리를 1차원 걸로도 만들 수가 있었네요. 있죠? 있었죠? 이진트리 안에서. 음, 근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진트리로 구현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음, 배열로도 만들 수 있죠. 음. 그럼 얘는 아마 노드형이 아니라 배열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써 있는 make 힙 있죠? 음. 들어가 봐요. 못 보나? 그거 같은데? 또 들어가야 되나? make 힙 unchecked. 여기 있다. std 부부. 그냥 메모리 옮기는 것 같은데? 탑 힙 홀 바이 인덱스. 배열이죠? 배열인 것 같은데? 그쵸? 배열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인덱스 들어가 있고. 비트 연산이나 이런 걸로 구현해 놔가지고. 바텀 0. 딱 그 크기 0으로 놓고 체크하는 게 보면은 배열이겠죠? 푸시, 여기 있다. 푸시 힙 바이 인덱스. 배열 같습니다. 지금 이 시프트 연산자 쓰는 거 보면. 메모리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연산이겠죠? 자, 그래서 이름을 그냥 그렇게 지은 것 뿐입니다. 들어가는 순서가 그렇게 보이니까.
조사식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한번. 그러면은 그 조건을 좀 바꿔주고 싶지 않아요? 항상 최대값이 디폴트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값? 최소값으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러면 얘를 여기 인자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스인가? 그레이터 std 레스 있다. 그쵸? 인트 요렇게 이 벡터가 하나 아마 더 들어가야 될 거야. std 벡터 인트. 왜 얘가 배열 기반이기 때문에 나 이 배열 기반을 요 조건으로 뭐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네. 그건 넣어줘야 되나? 레스 컴페어 레스 그레이터로 가볼까? 그러면 작게 들어가나? 레스가 작아지는 순서고 레스가 내림차순이고 그레이터가 오름차순이네요. 그쵸? 뭐, 그럼 내가 최소값으로 비교하고 싶으면 이렇게 인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넣어줘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최소값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추가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왜 쓰냐는 거예요. 왜 쓸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길찾기 알고리즘 정도밖에 머리에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스킬을 썼을 때 그런 우선순위를 들 수 있잖아요. 파티에서 스킬을 써요. 힐을. 그러면 체력이 제일 작은 사람한테 먼저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써지게끔. 그 자동 사냥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응. 그쵸. 그런 데서 우리가 좀 활용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뒤찾기 알고리즘이라는 걸 쓸 때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걸 많이 파생시켜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면 얘가 길을 찾아갈 때 이렇게 번호를 매깁니다. 뭔가 값들을 이렇게 매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아가냐? 지금 여기 7이 있죠, 여기? 이 아마 두 숫자를 더한 값일 겁니다. 그럼 7번, 6번, 6번 중에 어디로 가야겠어요? 빨리 가려면? 작은 걸로 가야 되나? 작은 걸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를 계속 찾아가요. 딱딱딱딱딱. 그럼 여기도 또 당연히 여 숫자가 더 이쪽이 더 크니까 여기가 더 작을 거 아니에요. 작은 거를 찾아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도 이 수많은 노드들을 우선순위 큐나 이런 데 넣어놓고 최소값 제일 위에 있는 걸 빠져오는 식으로 금방 데이터를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트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트리. 그래서 우리 그 이진 트리, 맵이나 뭐 균형 이진 트리 뭐 이런 거 해서 데이터를 정렬해주는 트리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배열 기반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마 얘가 조금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항상 그 최소값만을 찾잖아요. 그쵸? 매번 정렬을 하지 않잖아요. 매번 이렇게 값이 바뀌지 않았죠. 뭔가 자기가 정한 특정 조건에 의해서만 값이 바뀌었죠. 근데 아마 트리는 들어갈 때마다 정렬합니다, 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내가 우선순위 수를 클 건지,
아니면 뭐 트리를 쓸 건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크고 작고만 되냐? 아니라는 거죠. 누구 맘대로? 우리 맘대로 정렬을 조건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뭘로 해야 되나? 이거 되나? 둘, 3페어. 일단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STL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안 되네. 그러면 요거 오퍼레이터를 좀 넣어야 됩니다. 우리 대소 비교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int a가 10이고 int b가 20이다. a는 b보다 작냐 이렇게 체크하죠. 이 연산자를 우리가 만든 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했었는데 불 오퍼레이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 길고 제가 노드 하나 만들겠습니다. 노드 오퍼레이터에 인자 달려지면 뭐 되죠? 함수 오버로딩이죠. 네. 이렇게 A에 너무로 비교한다. B에 너무로 비교한다. 이런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다 지워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값도 숫자 2개 들어가야겠죠? A 노드 0 그냥 실행시키면 되나? 숫자 순으로 글자로 할게요. 글자 E A H 골고루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3조 넣어서 그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숫자로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쭉쭉 들어가죠? 맞나요 이거? 글자? K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얘가 큰 글자 아닌가요? 아, 맞죠? 여기 써있네 옆에 숫자 맞네 75, 72, 70 네네네. 네. 그쵸 제일 큰 거 들어가 있죠 그럼 네. Z 하나 넣어봅시다 Z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Z 제일 위로 올라가죠 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만약에 특정 데이터 자료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2개 이상 써야 된다 그러면 연산자 오퍼레이트 넣어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음, 음. 우리가 사실 요거 구현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쵸? 할 수 있겠죠? 데이터 넣다가
제일 큰 거랑 비교해서 바꿔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그냥 갖다 쓰자. 그래서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됐고, 자, 우선순위 q 했고요.